그래서 오늘 그 컨퍼런스에서 여러 다른 분들이 발표하시는 걸 봤는데 주로 이제 오픈 API 관련된 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오픈 API라기보다는 오픈 API를 활용한 것보다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시큐리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런 고민에서 출발한 상품들 두 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제품 소개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시큐리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료는 클라우드 시큐리티 얼라이언스라는 단체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전반적인 클라우드 시큐리티와 관련된 클라우드 컴퓨팅 시큐리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양한 레이어로 나눠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눈여겨 보실 만한 부분들이 이 하단에 있는 프로바이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책임질 부분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의 사용자죠. 커스터머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네트워크 레벨이나 또는 하이퍼바이저 레벨, 게스트 OS 레벨에서 여러 가지 그 시큐리티를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한다면 그것만으로서 지금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어떤 서비스 자체가 안전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궁극적으로 서비스 자체가 안전하게 보호되려면 그 위에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시큐리티 레이어 위에 여러분들 스스로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쪽에서 고민해야 될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의 취약성들, 작년이나 이제 최근에 2010년도 이후에 많이 유행했던 스트러스2 쪽에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공격들이 굉장히 활발했는데 그런 이제 아파치의 취약성이라든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 대한 취약성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사용자 인증이나 또 중요한 데이터들 암호화하는 것들, 키 관리하는 것들이 결국은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시큐리티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비스마다의 고유 의존적인 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서비스 디자인하고 개발하시는 분들이 고려해야 되실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KT도 마찬가지고 많은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그냥 고객한테 사용자한테 다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고객이 좀 더 쉽게 그런 보안적인 기능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품들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관련된 상품들을 만들었고 KT랑 같이 만들었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작년도에 이제 마찬가지로 CSA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 중에 하나인데 9가지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위험 요소들에 대한 것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상단에 있는 것들이 주로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의 취약성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레이어 윗단에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시스템을 안전하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생각해보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굉장히 보안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들도 있고 최근에 금융권에서 유행하는 망블리나 스미싱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요약을 하면 결국 웹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 자체를 공격하는 해킹들을 어떻게 잘 방어해낼 건가 그리고 해킹의 주요 목표인 결국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주요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건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시스템을 물론 여러 가지 예외 케이스는 있지만 여러 가지 클라우드 시큐리티에 관련된 이슈들은 두 가지로 묶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시스템을 보호하는 측면은 크게 나눠서 사용자가 사용하는 단말, PC나 스마트 디바이스들을 보호하는 거가 한 가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서비스 시스템들을 보호하는 것들은 서비스 시스템이 갖고 있는 취약성들을 잘 보호해서 침입을 차단하고 이런 것들이 점차 확산되는 것들을 방지하는 것들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서비스 시스템들을 공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중요 데이터를 빼내는 것이 시큐리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결국 이런 데이터 모드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가 큰 틀에서 또 하나의 보안 요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형태는 최근에 유행하는 APT와 가장 유사한 형태인데 가장 흔하게 공격이 실행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취약성 있는 사이트를 찾아서 악성 코드를 올려서 배포처에 업로드를 하게 되고 그 배포처를 통해서 다양한 단말기에 악성 코드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설치된 악성 코드를 이용해서 다시 타겟하는 IT 시스템을 다시 공격하게 됩니다. 결국 그 목표하는 시스템에 대한 제어권을 얻게 되면 결국 원하는 중요 데이터를 꺼내는 이 형태로 해킹과 공격들이 발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각각의 파트에서 결국 사용자 부분이 아닌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는 서비스 시스템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또 궁극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테고요. 이것들을 위해서 저희는 클라우드의 서비스는 대부분 다 웹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웹 서비스를 보호하는 웹 방화벽과 또 중요 데이터를 잘 보호하고
보호하고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솔루션이 데이터 암호화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 상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웹방화벽에 대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웹방화벽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이제 와플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이게 보안 세션이 아니어서 웹방화벽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저희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방화벽은 여러분들 이제 네트워크 방화벽은 흔히 다 아실 텐데요. 네트워크 방화벽이 이제 IP나 포트로 결국 이제 네트워크 레벨에서의 패킷을 제어하는 거라면 웹방화벽은 웹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공격들을 차단하고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개 기능의 그 단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 SSL로 암호화돼서 이제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하는 서비스들이 많은데 이런 서비스를 할 경우에 기존의 방화벽이나 또는 이제 네트워크 방화벽 윗단에 있는 IDS, IPS로는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그 컨텍스트를 알아야지만 결국 암호화 데이터를 풀어서 결국 진짜 악성 코드가 스며져 있는지 아닌지를 검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 SSL 세션에 직접 개입을 해서 보안 장비들이 실제 데이터 페이로드 부분을 검사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현재 보안 제품군에서는 웹 방화벽만이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다수의 웹사이트들이 공격되는 것들은 과거와 같은 네트워크 레벨에서의 복잡한 테크닉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SQL 인젝션이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들을 이용하는 것들이라 이런 것들은 자동화된 툴도 매우 많고 굉장히 다양한 변주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웹 프로 어플리케이션 로직을 이해하고 있는 요 레벨에서의 그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의 보안 컨텍스트를 가지고 동작하는 보안 제품들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웹 방화벽이 웹 서비스 보안과 관련해서 또 특히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시큐리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OWASP라는 단체에서 10가지 웹 위협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각각의 대응을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건데요. 기존에 있던 네트워크 방화벽이나 네트워크 방화벽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 윗단에 있는 IDS나 IPS들이 침입 탐지나 침입 방지하는 시스템들이 일부 SQL 인젝션이나 패턴 매치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효과적으로 컨트롤하려면 현재로서는 웹 방화벽만이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펜타시클에서 개발한 이제 와플은 이제 국내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웹 방화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이런 그 웹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의 컨텍스트를 단순하게 패턴 매치로만 찾지 않고 정교하게 그 로직을 따라갑니다. 예를 들자면 SQL 인젝션 같은 공격을 할 때 단순하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패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단순한 레귤러 익스프레션에서 검색하면 특정 공격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많은 오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용하는데 매우 큰 제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실제 SQL 파서들을 구현해서 직접 정교하게 SQL 구문인지 아닌지를 공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차단하기 때문에 매우 정확한 공격 탐지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매우 간단한 UI로 제공함으로써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저희 웹 방화벽을 이제 KT하고 준비를 해서 2011년부터 준비를 해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 이제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웹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웹 방화벽이 클라우드 사용자한테 매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제품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와플 V 시리즈라고 하는 이 클라우드 전용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T U 클라우드 내에서 저희 제품을 선택해서 웹 서비스를 보호하는 상품을 사용하실 수 있고 저희 제품 자체는 제니나 이제 뭐 VM웨어 등 다양한 하이퍼바이저들을 다 지원하고 있고 앞서 이제 말씀드린 오늘의 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오픈 API와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웹 서버 물론 당연히 전용 콘솔도 있어서 세부적인 설정을 지정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유클라우드 쪽에 있는 사용자 포탈을 통해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오픈 API를 통해서도 저희 쪽 웹서버 설정들을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웹서버를 자동하고 사용자 선택하면 바로 서비스할 수 있는 형태로 손쉽게 구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품이 이미 적용이 돼서 시청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적용 절차를 보면 초기에 이제 당연히 KT U 클라우드 내에 특별한 이제 하이퍼바이저 환경이 있으니 저희에 맞춰서 저희 제품을 포팅을 했고요. 그래서 포팅을 해서 결국 이제 사용자 포탈과 연동하기 위한 사용자들이 기본적으로 저희 콘솔 직접 사용하는 것은 보안 지식이 없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전용 콘솔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 포탈에서 직접 하실 수 있게 API를 전부 다 연동을 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꼭 필요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서비스를 신청하면 기본적인 최소 정보만 보호해야 될 웹서버 정보들만 입력하면 바로 서비스가 구동되도록 지금 동작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절차를 보면 사용자가 먼저 웹방화벽을 신청하게 되면 사용자 포털을 신청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웹방화벽 생성과 관련된 API가 호출이 되고요. 클라우드 스택에서 저희 쪽 이미지와 관련된 기본 설정 정보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자동화가 되고 결국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저희 VM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기본 정보들이 사용자 포털에 표시돼서 사용자에게 전달이 되고요. 그다음에 최소한의 정보인 이제 웹서버 정보, 어떤 서버와 어떤 도메인들을 보호할지 정보들만 입력하면 그 이후에 바로 공격과 차단이, 그 정상적인 서비스 허용과 공격에 대한 차단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체 절차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이제 API 관심 많은 개발자분들 좀 관심 적으실 수 있을 텐데 내부적인 구조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가 이제 고객별로 이제 버추얼 라우터가 할당이 되고 버추얼 라우터 밑에 저희 웹방화벽이 별도 VM을 통해서 프락시 방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웹서버로 가는 패킷이 저희 쪽 웹방화벽에 먼저 도달을 해서 저희가 정상적인 리퀘스트인지 사용자 입력 값에 공격 스크립트가 포함되지 않은지 검사를 한 후에 웹서버로 전달이 되고 웹서버에서 나온 리스폰스가 사용자한테 전달되기 전에 중요한 정보들이 스크린이 되어 있는지 예를 들자면 개인정보들이 이제 주민등록번호들이 스크린 되어 있는지 아니면 웹서버 자체의 정보들 웹서버 아파치 무슨 버전이라는 이런 정보라든가 특정 이제 에러 화면들이 컨트롤돼서 사용자들한테 불필요한 정보들은 제거된 형태로 전달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저희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제품은 이제 용량에 따라 여러 가지 코어를 할당해서 클라우드에서 제공한 여러 가지 기본 코어들을 증설함으로써 리소스를 할당함으로써 다양한 성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이제 DB 암호화 데이터 암호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 DB 암호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디암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DB 암호화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저희 이제 클라우드에 맞는 최적화된 제품으로는 MySQL과 MariaDB에 있는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는 DMIQ라고 짧게 줄여서 디암호라고 하는 제품이 지금 소개 제품 이제 오픈 마켓플레이스에 소개 자료가 올라가 있고요. 곧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보안 이제 저희 상품에 대해 소개 들어가기 전에 보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DBMS 암호화나 데이터 암호화는 사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보안적인 것만 볼 수 없고요. 그래서 성능이나 또 보안이 진짜 가치를 갖도록 여러 가지 기능적인 요건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암호화 종류는 이제 서비스하는 레이어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인증하는 데 필요한 암호화 요소들이나 또는 전송 구간에 대한 암호화, 그다음에 뭐 저장되는 주요 파일에 대한 암호화들, 또 DBMS 암호화들, 또 키 관리들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요새 이제 개인정보법과 관련돼서 이제 개인정보법이 발효되면서 개인정보를 가지고 취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한테 데이터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DBMS 암호화가 이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DBMS 암호화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또 여러 가지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DB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즉 와스 쪽에서 암복화를 수행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DBMS 안에서도 API를 사용하는 거와 전용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방식들, 또 엔진 레벨에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들의 장단점이 다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제 위로 갈수록 1번에 가까울수록 적용하는 구조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사용하는 쪽에서 암복화를 수행하기 때문에 DB에 변동하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어플리케이션에 매우 많은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2, 3번을 갈수록 어플리케이션 수정에 대한 것은 줄어들지만 DBMS 자체에 대한 함수나 또는 DBMS 자체에 설치될 패키지들, 뭐 쿼리들의 실행 플랜들에 대해서 좀 튜닝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의 차이는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집중하냐, DBMS를 많이 활용하냐의 차이로 장단점이 좀 갈리게 되고요. 4번 엔진 레벨로 하는 것들이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장점들을 가집니다. 어플리케이션 수정도 적게 해야 되고 또 성능 측면에서 많이 유리한 점들이 있는데 4번 엔진 레벨에서 암호하는 방식들은 모든 DBMS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일반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서드파티 밴드에서 하려면 당연히 소스가 DBMS 엔진 소스가 공개되어 있는 DBMS만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설사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밴더에서 이걸 제공한다, DBMS 밴더가 이 엔진 레벨의 암호화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보안 시큐리티 레벨이 적절하지 않으면 굉장히 무의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암복화만을 엔진 레벨에 탑재가 되면은
단순하게 이제 파일 암복화해서 누구든지 데이터는 암호화돼 있지만 누구든지 복화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즉 보안적으로 전혀 이점이 없는 그런 식으로 기능이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DB 암호화 이슈가 사실은 이런 앞서 있었던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 시장에서 있었던 DB 암호화 이슈들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클라우드 환경과 크게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스케일러빌리티가 매우 중요한데 필요한 때 용량을 크게 늘리고 필요한 만큼 쓰고 또 안 쓸 때는 줄여 쓰고 당장 뭐 솔직히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본적인 이제 기존에 있던 1, 2, 3번의 방식의 암호화 방식은 수정이 매우 많이 가하게 됩니다. 기존 어플리케이션이나 DB단에. 따라서 손쉽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초기 제품을 도입해서 실제 사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일단 구축이 끝나고 나면 이후에 거의 라이브러리 레벨을 동작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손볼 부분이 굉장히 적지만 초기 구축 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이 매우 그런 요구사항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결국 엔진 레벨에서 처리가 되고, 또 실제 그런 엔진 레벨에서의 암복화가 데이터 보호가 단순히 암호화했다는 생색내기가 아니라 진짜 보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통합된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 정리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실제 데이터가 잘 보호가 되려면 인크립션이 되고 암호화가 되고, 암호화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암호화된 데이터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가, 즉 복구화 권한을 누가 가질 수 있는가, 또 누가 접근했는가, 이런 감사가 전반적으로 잘 관리가 돼야지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이런 암호화된 키들이 암호화된 키 자체가 뭐 방치된다면 암호화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암호화된 키를 얼마나 유연하게 잘 디자인하고 잘 보호할 수 있는지가 보안 제품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될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MySQL과 MariaDB에 맞는 엔진 레벨에서 암호화하는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암호화와 접근 제어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합해서 저희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저희 제품을 만든 거는 이제 뭐 MySQL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몬티 프로그램 AB라는 데서 이제 두 개 다 이제 만들어서 오랫동안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만든 이 제품과 아키텍처를 몬티 프로그램 AB랑 같이 검증을 해서 뭐 안정성이나 요 효율성에서는 검증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디아모 전반적인 제품에 대한 아키텍처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엔진 레벨에서 암호화하는 제품에 대한 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요 엔진 레벨 MySQL과 MariaDB 전용인 암호화 솔루션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엔진 레벨에서 암호화하지만 단순한 파일 인크립션 솔루션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한 컬럼들에서 선택적으로 암호화를 적용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이제 암호화 후에 사이즈가 조금은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당연히 훨씬 더 최소화가 됩니다. 또 이런 것들이 엔진 레벨에서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DBMS에 추가로 트리거나 부나 뭐 유저 펑션들을 이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이제 DBA들이 잘 튜닝해 놓은 쿼리들의 실행 플랜들이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수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이 암호화된 데이터를 누가 액세스할 수 있는지, 또 그걸 사용자 DB 계정별로도 컨트롤하고 실제 접속해서 사용하는 IP나 여러 가지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의 정보들을 이용해서 접근 제어와 권한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호화 제품들은 이제 국내 암호화 제품들은 이제 많이 지원하는 표준들인데, 다양한 이제 국내외 표준들의 암호화 알고리즘들 지원을 하고요. 또 하나 특징이 이제 DB를 암호화했을 때 가장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우려하는 게 과연 인덱스를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인덱싱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은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군요. 왜냐하면 암호화된 데이터는 원본 데이터의 특성을 최대한 숨기는 게 하나도 오픈하지 않는 것들이 암호화의 기본 요구 조건인데, 순서를 오픈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정보를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는 사실은 암호화 관련된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이제 가능한 몇 가지 대안들이 이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대안이 부분 암호화 테크닉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은 이제 순서 유지가 되는 의미 있는 부분이 앞에 6자리 또는 7자리까지만 의미 있기 때문에 의미 없는 뒷부분, 순서와 그러니까 어차피 순서대로 검색할 수 없는
나머지 여섯 자리만 뒷부분 6자리만 암호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암호화가 결국은 이제 부분 어떤 범위 검색들을 허용할 수 있는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해서 범위 검색을 허용할 수 있는 좋은 아키텍처가 되는데요. 이런 기능들이 당연히 다 저희 디아모 쪽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부가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그 암호화 기능들을 대부분 이제 보안 장비들이 사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제품은 이 MySQL 연동할 때 가장 흔히 쓰이는 PHP MyAdmin의 추가 패치를 통해서 GUI를 통해서 저희 제품에 대한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 설정이나 해제, 뭐 권한 설정들을 다 직접 GUI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현재 유클라우드 쪽에 이제 상품 소개로 걸려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곧 1Q 내에 실제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유클라우드 내에서 이제 실제 상품이 소개되어 있는 판매가 하나는 돼 있고요, 하나는 곧될 2개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궁금하신 점 있으면 간단히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